대한민국의 방산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리야드에서 방산 전시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지상, 해상, 방공, 무기 체계 및 우주 분야 등을 포괄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국방 전시회로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 1위 무기 수입 국가인 만큼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총 45개국 800대 업체가 참가했으며 한국은 27개 업체가 참가했는데요. 이 중에서 한화와 풍산, LIG 넥스원 등 한국 기업이 사우디 국방부와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업체가 이번 사우디가 체결한 10건의 계약 중 무려 3개를 따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계약 규모는 한화가 30억 리알로 우리 돈 약 1조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을 체결했으며 풍산이 4억 6천만 리알로 우리 돈 약 1,500억, LIG 넥스원이 2억 5천만 리알로 우리 돈 약 850억 원에 달하는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사우디 육군의 방위 능력 강화와 지원 등을 골자로 하며 사우디 국방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화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며 풍산으로부터 탄약 공급 계약, LIG 넥스원으로부터 보안시설 방어 요격 체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사우디가 구매한 천무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연장 로켓인 구룡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차세대 군단급 다연장 로켓으로 넓은 범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한국판 강철비입니다. 천무는 한국형 필체인 시스템의 중요 타격 체계로서 축구장 3배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갖춘 무기인데요. 여러 발의 로켓탄을 발사대에 수납해 동시에 발사할 수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와 탄약 운반차로 구성되어 뛰어난 기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시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사격 통제 장치를 탑재한 발사대는 239mm 유도탄과 230mm 무유도탄, 구룡의 K-33 사거리 연장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차후에는 KT즘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까지 장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무의 239mm 유도탄은 사거리가 80km에 달하며 분산탄두 또는 고폭탄두를 사용하는데요. 분산탄두는 광역제압에 효과적이며 단일 고폭탄두는 관통탄두로서 60cm 이상의 콘크리트 벙커나 건물 등을 파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한편 사우디는 이번 수출 계약 외에도 다양한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 수출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상황인데요. 현재 아라비아 반도는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을 자임하는 사우디와 시아파 종주국을 자임하는 이란 간의 갈등이 심화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5년 예멘 내전이 격화되자 사우디는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며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과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쟁이 지속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함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가 닥치자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사우디는 미국산 무기 수입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인 사우디는 본래 미국산 무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였는데요. 사우디가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드론 및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는 사우디는 한국의 방어체계에도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가 4조 원어치를 구매한 천궁2도 구매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천궁2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사우디와 한화디펜스는 비호투 공동 생산 관련해서도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성능 복합 대공화기로 개발 중인 비호투는 한화디펜스가 자체 개발한 타이곤 장갑차의 차체에 대공포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새로운 이동식 복합 대공화기입니다. 비호투는 전투 중량 30톤 미만의 무인포탑이 설치되고 최대 시속 100km로 질주할 수 있으며 무인포탑은 30mm 또는 40mm 기관포를 탑재하여 공중파편탄과 대장갑탄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공중파편탄은 최근 들어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소형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방산업계는 K방산의 수출액이 올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주를 계기로 더 많은 수출 추진 사업들이 한 단계 더 진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는 중국의 방산업체들도 대거 출전하여 방산 세일즈에 열을 올렸는데요. 중국 최대의 군산복합체인 중국 북방공업이 수주에 성공했으나 계약 규모는 한화 1,450억 수준으로 한국 업체들의 8분의 1이 채 되지 않아 이번 사우디 수주 경쟁에서 한국에 완패했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중국 언론 기사와 웨이보에 올라온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사우디 국제방산 전시회 폐막.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대량 수주를 따냈다. 최근 사우디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그동안 무기 구매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오던 사우디 국방부가 여러 국가들과 10건의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사우디와 중국 국방공업이 체결한 4억 3천만 리알 규모의 무기 계약도 포함되어 있어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한국이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의 최대 승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은 총 10건의 계약 중 3건을 따냈으며 각각 30억 리알 규모의 지상장비, 4억 6천만 리알 규모의 탄약, 2억 5천만 리알 규모의 방호 요격 체계를 수주했다. 그동안 사우디군의 주력 자주포는 중국에서 구매한 PLZ-45였으나 이번에는 사우디가 한국의 지상장비를 구매했다. 한국은 최근 사우디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더 큰 규모의 대형 방산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최근 이집트군은 한국의 한화 디펜스와 2조 원에 달하는 K9 자주포 구매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집트군은 이미 10년 전부터 신형 자주포 구매를 모색했으며 공개 입찰을 진행했는데 이 입찰에는 프랑스의 세다르 자주포와 중국의 PLZ-45 자주포 등도 참여했으며 PLZ-45는 쿠웨이트와 사우디에 수출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 그렇다면 이집트와 사우디는 왜 중국 무기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가? 사우디의 경우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무기의 판매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은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의 무기를 구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중국의 PLZ-45에 비해 한국의 K9이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집트의 재정 자원은 사우디와 같은 수준이 아니며 이것이 이집트가 K9 자주포를 구매한 이유이다.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 진짜 대단하네. 뭐가 어쨌든 간에 진짜 엄청나게 팔아먹고 있는 느낌이야. 이렇게 보면 아직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배울 수 없어.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 무기는 좋은 편이야. 신뢰할 수 있는 성능, 우수한 안정성, 비용 효율성. 서방 측 국가들에서는 한국의 기술이 그런대로 좋은 편이고 육군 개발 수요가 시급한 상황이니까. 서방 무기 체계 중에서는 한국 제품이 유일하게 품질과 가격 모두 좋은 경우가 많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한국 무기는 오리지널 독일 부품을 사용하지만 오리지널 독일 제품보다 저렴한. 겉보기엔 한국산이지만 돈은 유럽과 미국에서 벌고 있어. 한국은 최근 몇 년간 K9 자주포를 많이 팔았어. 고등훈련기도 많이 수출했고 대만이 개발 중인 잠수함도 한국의 기술 지원을 받고 있음. 현 세계 정세는 한국에게 아주 유익하네. 한국은 조립공장이고 독자 기술은 일본보다도 월등히 떨어진다. 이 뉴스는 충격적이네. 이것이 마케팅의 중요성이야.